네, 속속경제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알아보고 있죠. 오늘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우리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어닝 시즌,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 시즌을 여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대장주입니다. 대장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이 회사 실적에 증시가 주목을 합니다. 일단 어제 공개한 2분기 실적을 보면 증권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입니다. 이걸 증권가에서는 깜짝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예.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게 이제 많아야 영업이익이 7조 원대 중후반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8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1분기 6조 9천억 원보다 21% 이상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 8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게 2014년 1분기 이후에 무려 9분기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놀랄 만한 소식이었죠. 내용도 괜찮습니다. 갤럭시 S7 출시로 휴대전화 분야에서 4조 3천억 원 이상 이익을 냈고요. 네. 또 소비자 가전 분야도 점차 하향세였다가 7년 만에 1조 원 이상 흑자를 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산업 전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선방했고요. 디스플레이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축할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네. 그 삼성전자의 CEO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문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 4일에 3명의 CEO가 공동 명의로 임직원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권오현 부회장, 윤부군, 또 신정균 사장 이 3명의 CEO가 공동으로 냈는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년, 10년 후에도 계속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남아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인데요. 네. 이제 와병중인 이건희 회장이 늘 그러긴 했죠. 이제 잘 나갈 때 미래를 대비하자 이렇게 엄살을 좀 부리긴 했는데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선 이제 하반기 경쟁업체인 애플이 아이폰 7 출시가 예정돼 있어서 휴대전화 분야에서 수익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반도체는 인텔에 이어서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 분야하고 디스플레이에 지금 주력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 3년간 무려 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위로 올라서지 않으면 1위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호실적을 계속 누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자면 이건희 회장 이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전문 경영인들이 임직원들의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을 이제 상당히 간곡하게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는 건 다른 대기업의 CEO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 경영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 위기 의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위기감을 실제로 느끼는 면도 있고 또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기와 그로 인한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극적으로 강조한 사람이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고위 임원회의에서 변화가 없으면 돌연사할 수 있다. 서든 데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갑자기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돌연사할 수 있다.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이었고 어제 공개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 기업의 평균 수명이 세계적으로 15년에 불과하다. 예. 15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차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판매가 워낙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걸 의식한 듯 27일 열린 간부회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LG 구본무 회장 같은 경우도 역시 5일에 브렉시트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징후마저 있다. 이렇게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대기업들 하반기에 이제 사업 재편과 구조 조정에 집중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그런 결정을 위해서도 이런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당화시킬 근거가 되니까. 예. 그런 점에서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보면은 그 외국 자본이 소유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외국계 완성차 3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 자, 최근에 좀 실적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CEO들의 표정은 좀 제각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완성차의 경우 국산차로 분류가 돼서 이제 수입차와는 분류를 달리하는데요. 예. 올해 이제 상반기 오랜만에 국내에서 국산차 판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판매가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이렇게 수입차들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상반기에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이제 소비자 불만도 증가했고 배출가스 조작 사태도 있었고 그렇죠. 디젤차가 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 2.6%가량 감소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차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88%까지 늘렸는데요. 늘리는 데는 외국계 완성차 세계 회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예. 세계 회사가 어딘고 하니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입니다. 이 외국계 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인데 각각 상반기 판매 실적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8만 7천 대, 4만 7천 대, 5만 1천 대니까 오랜만에 선방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CEO들 운명은 좀 엇갈렸습니다. 우선 네. 한국 GM 이제 CEO가 제임스 김인데요. 소속 직원 3명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4명은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채용 비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 검찰 주변에서는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보니까 CEO한테는 예,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박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만에 사실은 굉장한 성과를 올린 거죠. 잘 팔았으니까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 회사의 일 때문이 아니고 이분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폭스바겐 코리아 대표를 지냈는데 아하.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 폭스바겐 배출가스, 연비, 소음 이런 게 인증 받으려고 100여 건이 넘는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유일하게 웃고 계신 분이 지금 저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소유한 쌍용차의 최종식 사장 같은 경우인데요. 이분은 지난해 4월에 사장직을 물려받았어요. 지금 이유일 씨가 사장이었다가 부회장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물려받자마자 티볼리 같은 게 워낙 잘 팔리면서 성적이 워낙 좋아서 눈부신 실적 성장세를 보여서 아마 속으로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거의 1년 반 이상을 두문불출하다가 공식 성상에 나타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자,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칩거 행보, 또 두문불출한 행보는 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14년 11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김 회장이 부실 계열사 지원으로 회사와 주주한테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이제 법정 분쟁을 벌이다가 이제 배임 혐의였습니다. 예. 특가법상 배임 혐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상당한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재벌 총수 봐주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해 12월에 한화건설의 이렇게 건설 현장 방문을 끝으로 사실은 칩거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1년 7개월, 19개월 만에 두문불출하던 생활을 끝으로 지난 5일이었습니다. 태양광 셀 공장인 한화큐셀 진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방명록에 여러분은 저의 태양이십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화제가 됐죠. 재계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이제 임직원 잘 모시겠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태양광 산업에 전력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룹 내에서는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지가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이달 중순에 또 63빌딩에서 시내 면세점 전면 개장식이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면허를 땄고 12월에 부분 개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면 개장 행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전면 개장 행사에도 참여할 거라는 게 그룹 측의 설명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네. 칩거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은 이제 현장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새 아들한테 어느 정도 영역을 조정해서 역할을 맡겼다는 게 재계의 분석인데요. 우선 네. 아까 그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남 그리고 김동관 이제 전무. 그렇습니다. 삼남이 이제 시내 면세점 사업에 이제 관심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김동선 팀장이고 예. 차남이 있는데 차남은 이제 김동원 상무인데 이분은 이제 핀테크 사업 정도로 어느 정도 영역이 정리돼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룹 안팎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재계와 CEO 동향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김방희 연구소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